기본 작업 1번은 타이핑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A1부터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범위를 잡으시면 되죠. H1까지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겠죠. 클릭하시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서체. 여기서 이제 궁서체. 그 다음에 크기는 16.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꼴. 굵은 기울인꼴. 각각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줄 실선 만들라 했으니까 요것도 실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자, 두 번째 문제는 A4에서 A6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7에서 A9 컨트롤 눌러서 범위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10에서 A12 또 컨트롤 눌러서 잡으시면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달라 했으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H3 요 한 줄은, 이 제목 부분의 한 줄은 셀 스타일을 파란 강조 5로 만들라 했습니다. 그럼 셀 스타일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파란 강조 5 넣어주시면 되죠. 파란 강조 5 클릭.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F3. F의 세 번째 이 자격증 있죠? 요거 한자 버튼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의 한자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고, 변환. 그 다음에 G4에서 G12. G4에서 G12. 영역의 이름은 입사 연도로 정의하라 했어요. 그럼 이름 정의하시면 되죠. 입사 연도. 만드시면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H4에서 H12 여기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용해서 1000단위의 구분기호와 그 다음에 숫자 뒤에 만원을 표시하라 했습니다. 예시 보니까 1000단위의 콤마 찍혀져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만원 써져 있죠? 그럼 어떻게 가요? 컨트롤 1번 누르신 다음에 1000단위 만드는 건 뭐였어요? 샵 콤마 샵0. 그 다음 뒤에다가 만원 쓰시면 끝났죠. 그래서 1000단위도 만들고 만원도 쓰게끔 샵 콤마 샵0 만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3에서 H12 범위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모든 테두리 만들라 했으니까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굵은 바깥 테두리, 겉에만 굵은 바깥 테두리 만드시면 끝났죠. 이렇게 기본 작업은 5개, 개당 2점씩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A4부터 F15 영역에서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지금 1000만원 미만인 행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 만들 거죠? 머리 잡나요? 안 잡죠. 그래서 드래그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위치 클릭, 그 다음에 세규칙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항상 시작은 는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구분이 일반이면서 엔드 조건이죠. 그 다음에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니까 그 둘 다 만족하는 엔드를 일단 써놓고요. 함수를 쓰면 무조건 가로를 연다. 구분이 일반이니까 이 구분의 가장 위를 눌러줬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다 생겼죠? 항상 F4를 몇 번이요? 2번 누르고, 그게 같다 일반 써야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비교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럼 분양가 또 찍었고요. 그 다음에 F4 2번. 1000만원 미만이니까 작다. 1000만원. 이때는 쉼표 안 찍고 그냥 쓰면 돼요. 1000만원.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드의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으시면 끝났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에 들어와서 파란색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거는 갖다 대서 이름 확인, 파란색.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확인, 확인 누르시면 잘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산 문제. 1번은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인 학생의 총점, 평균을 D14에다 계산을 했습니다. 함수를 보니까 라운드, D-에버리지 이 둘 다 쓰라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D-에버리지는 그냥 드래그 잡았잖아요. 머리부터 그냥 드래그 잡았죠? 근데 지금은 조건을 쓰는 자리가 있어요. 직접 만들어 달라고 나온 겁니다. 복사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남.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고급 피터처럼 사용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영어는 몇 점이요? 90점 이상. 이거 지금 이면서잖아요. 그럼 무슨 조건이에요? AND 조건이죠? 그 옆에다가 쓰시면 되죠.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 줄을 끝났어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거 납니다. 이거 나. 그럼 이제 5어 조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별이 여이면서 그러면 5어 조건이니까 한 칸 아래다가 여라고 쓰면 되는 거죠. 5어 조건이니까 한 칸 아래다가 지금처럼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학이 90점 이상이잖아요. 이면서 90점 이상이니까 여기는 AND 조건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수학을 또 만드셔야죠. 수학은 지금 크거나 같다 90. 지금처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만드는 게 한 줄 한 줄씩 해석하시면 편해요. 얘가 하나. 그리고 이거 나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 칸에다가.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면서 들어갔으니까 AND 조건으로 옆에다가. 지금처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D-average를 먼저 쓸게요. 는 D-average 쓰시면 되겠고 D-average 쓰는 방법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범위 어떻게 잡아요? 다 잡으시면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필드 물어봤습니다. 이 필드는 내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뭔지를 물어봤어요. 누구예요? 평균이잖아요. 총점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총점이 어디 있는지 개수를 세시면 되겠죠. 1, 2, 3, 4, 5, 6 여섯 번째 있다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은 드래그 하셔야죠. D시리즈는 드래그로 잡으셔야죠. 그래서 드래그 이렇게만 잡으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나오겠습니다. 둘 다 만족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있어요? 반올림 라운드를 쓰시면 되죠. 라운드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우리가 결과를 보면 되잖아요. 그 결과를 보시면 272.8이잖아 써있잖아요. 소수점 몇 개 있어요? 한 자리만 있습니다. 그러면 1 소수점 한 자리만 쓰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나오겠습니다. 2번 제품 코드와 판매량 판매 가표를 이용해서 총 판매를 계산하시오. 이거는 그대로 쓰면 돼요.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판매가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와 판매 가표를 참조해서 계산하라. H룩업, V룩업, 그 다음에 right, left. 자, 일단 left, right는 알아요. 그 다음에 H룩업과 V룩업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자마자 H룩업인지 V룩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판매가표를 보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있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저희 V룩업 쓰는 거예요. 우리 그 ITQ 엑셀에서 범위 잡은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세잖아요. 맞죠? 열로 세는 거는 저희 V룩업 쓰시면 되겠고 이 표가 아래로 돼 있어요. 만약에 아래로 행으로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H룩업을 쓰시면 돼요. 얘는 모양만 봐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의 한 자리가 보일 거예요. C, W, R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제품 코드의 한 자리를 내가 뽑아 보는 거죠. 하나를 뽑아서 C냐, 아니면 W냐, 아니면 R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맞다면 이제 판매가가 나오게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식이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알아요. 는 판매량은 알아요. 찍으시면 돼요. 곱하기 이제 판매가를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vlookup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제품 코드의 한 글자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한 글자. 그럼 어떤 함수요? left를 쓰면 되겠죠? left 제품 코드에 콤마 한 글자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클릭밖에 안 했어요. 근데 클릭 자리에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우리는 테이블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테이블 범위, 드래그, 얘를 잡으시면 되겠죠. 얘가 이제 테이블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이 테이블 범위, 우리가 계산 하나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 뭐 시켜야 돼요? 고정을 시켜야죠.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만 구할 거면 고정시킬 필요 없어요. 근데 커말에서는 항상 고정을 시킬 거예요. 항상. 왜요? 다 이렇게 구해요. 다 여러 개 구해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콤마. 내가 원하는 거는 코드예요, 판매가예요? 판매가죠? 그럼 범위 잡은 것 중에서 1번, 2번이잖아요. 1번, 2번. 그럼 저는 2번을 원하는 거죠. 2번. 콤마. 완전히 똑같아야 되죠? 정확이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이치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5200.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다 나오게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1월, 2월, 3월. 매출이 해당 월의 매출 평균 이상이면 효자도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공백 구하라 했습니다. if, 그 다음에 and, average. 이 세 가지를 쓰라 했어요. 1월, 2월, 3월이 보이네요. 자, 이럴 거 시험 볼 때는 함수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아래, 그 옆에다가 잠깐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우면 돼요. 자, average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을 하나씩 확인만 해봤습니다.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평균을 한번 확인해봤어요. 해당 월 매출의 평균 이상이면 효자 도서,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써달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효자 도서냐 아니면 공백이냐 만들면 되는 거죠. 는 if.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여기까지는 그냥 쓰시면 돼요. 1월 따로 계산하고 2월 따로 계산하고 3월 따로 계산하고 그게 평균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and를 썼다는 얘기는 여러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 모두 만족해야지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내가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 했으니까 average 1월의 평균 이상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범위 잡은 거 있죠? 요것도 계산 하나만 한 거 아니잖아요. 쭉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 하셔야 돼요? 고정. F4 고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를 닫았고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2월도 가야겠죠? 2월도 클릭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average. 그 다음에 2월 전체를 또 잡아주시면 되겠죠. 2월. 얘도 고정 한번 시키시면 되겠고요. 콤마.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3월 찍었습니다. 크거나 같다. average. 그 다음에 3월.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1월 따로, 2월 따로, 3월 따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verage의 가로를 닫았고 그 다음에 and의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if의 조건이 나온 거잖아요. if의 조건이 나왔어요. 이거를 다 만족하면 뭐요? 효자 도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배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엔터 눌러서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이 아까 전에 8128, 8002, 그 다음에 8279가 있습니다. 다 넘잖아요. 지금 RF10이라는 거는 다 넘었으니까 효자도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취미도 마찬가지로 다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여행 쪽도 다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효자도서,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넣어줬습니다.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요. N드니까 뭐요? 셋 다 만족해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민등록번호 8번째 문자. 자, 중간에 있는 걸 빼올 거죠? 그럼 어떤 함수요? 미드 함수를 쓰면 되겠고, 그게 1, 3이면 남, 2, 4는 여로 만들 겁니다. 근데 그거를 choose 썼잖아요. choose는 자동적으로 그냥 1, 2, 3, 4죠? 는 choose.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미드 함수를 써서 만들었고요. 미드는 중간에 있는 하나를 가져올 겁니다. 주민번호에서 콤마 8번째부터 시작할 거고, 콤마 1개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여기 주민번호에서 1개를 이제 뽑아냈다는 뜻이죠. 그럼 1이면 뭐요? 남. 그 다음에 2이면 여.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냐면 콤마 찍을 때마다 밸류가 생기잖아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3이면 남, 4면 여. 지금처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엔터만 치시면 끝났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쭉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성별이 여이면서 승진 여부가 승진인 여사원, 승진자 수를 계산하라 나왔습니다. 계산된 여사원 승진자 뒤에 명을 붙이라고 했어요. count if, count ifs, sum if, sum ifs. 일단 누구 써야 돼요? count예요, sum이에요? 숫자를 구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count 시리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몇 개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여이면서 승진까지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그럼 누구요? count ifs 쓰시면 되겠습니다. count if 같은 거는 조건이 하나예요. 근데 s가 붙으면 이제 여러 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는 count ifs를 썼고요. 첫 번째는 여자를 뽑아낼 겁니다. 성별을 드래그 했죠? 조건의 범위 드래그를 해줬고, 콤마 그 중에 조건은 여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드래그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승진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명까지 써달라 했어요. 그래서 %, 명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은 두 문제 나왔는데, 첫 번째는 피벗 테이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합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 한번 가보죠. 피벗 테이블 이용해서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표에 가공품은 필터, 생산일은 행, 이렇게 쓰라 했습니다. 범위 잡으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위치 어디 있어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누르시면 되겠죠. 얘는 새로운 시트 만들 일은 없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시작할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의 시트 A20에 시작하라. 그래서 A20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드래그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따라서 그대로만 가시면 돼요. 가공품명은 필터. 그래서 가공품명 필터에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일은 행. 생산일 요걸 행에다가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공팀은 열. 가공팀을 열에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넣어달라 했습니다. 목표 매출액 이거를 값에다가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죠.
드래그 하면 자동적으로 합계 나오죠? 근데 저희는 평균 해달라면요. 그 평균 바꿔주겠습니다. 클릭해버리시면 가피드 설정 나오잖아요. 가피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따라갈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만들어라. 그 뜻은 뭐예요? 행 지우라는 거죠? 요 행, 총합계 지우라고 말한 겁니다. 어디서 했어요? 옵션에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피벗 테이블 들어오시면 옵션 있잖아요. 옵션 클릭. 여기에서 요약 및 필터 들어오시면요. 지우시면 되겠죠. 행을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만 남겨놔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다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일 월 단위로 묶어라. 지금 월 단위로 묶어라 했습니다. 그럼 얘는 그룹화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가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이를 없애주시면 되겠죠. 월만 놔두시면 돼요. 그럼 이 플러스 버튼이 없어집니다. 확인. 그럼 1월, 2월 나온 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가피드 설정, 셀 서식, 대화 상자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기로 늘어 있으니까 아까 전에 이 값 맞는 데 있잖아요. 눌러서 가피드 설정 들어왔었죠? 아래쪽에 표시 형식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숫자. 그 다음에 천 단위 찍어달라 말한 거죠. 너무 글자 읽기가 힘들어요. 쉼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만 누르시면 다 한 거예요.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번에는 부분합을 만들 겁니다. 자, 부분합.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렬. 무조건 정렬을 먼저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엉망처럼 나옵니다. 한 줄 한 줄씩 나요. 그럼 정렬의 위치를 데이터에서 정렬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갈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동호회 회원 현황표, 그림과 같이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와 기부금의 합계를 계산하라. 이것도 그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역 라인을 보시면 최대와 요약이 써 있잖아요. 그걸로 정렬한 거죠. 정렬 기준은 지역. 그 다음에 충북,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요런 순서가 되겠네요. 내림차순 해줬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눌러서 확인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분합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합은 항상 정렬한 게 기준이죠. 지금 지역으로 정렬했으니까 지역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 거부터 만드시면 돼요. 최대. 그럼 최대 라인을 쭉 보시면 되겠죠. 나이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럼 나이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사실 문제를 봐도 돼요. 얘는 나이의 최대와 끝.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면 나이, 최대 나이가 보일 거고요. 두 번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은 기부금의 합계를 계산했어요. 요번에는 합계.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항상 새로운 값 대치를 끄셔야 되죠? 요거를 끄시면 되겠죠. 체크, 확인.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4번. 이제 매크로. 매크로는 보너스 문제예요. 먼저 문제를 판단할게요. D15에서 F15 영역 항목별로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자, 그 얘기는 지금 요 합계 다 계산할 거죠? D부터 F15까지 이 합계를 다 계산할 겁니다. 자, 문제 파악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하죠. 매크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록.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줬고요. 그럼 매크로 이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함수는 sum 함수 쓰라 했어요. 그러면 홈 탭에서 시그마 합계 바로 넣으시면 되죠. 아니면 직접 sum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엔터만 치시면 끝났습니다. 자, 오른쪽도 다 계산해야 되니까 끝까지 다 계산해 주시고요. 다 계산이 끝났으면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셔야죠. 이거 안 하면 에러 생깁니다. 아무데나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끄시면 돼요. 매크로는 왼쪽 아래 이 네모 있죠? 요 네모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한 작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추 만들게요. 단추는 개발 도구에서 삽입에 가시면 단추가 있어요. 요거를 H3에서 I5까지 H3에서 I5까지 Alt 눌러서 드래그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합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텍스트 이름도 바꿔줄 겁니다. 텍스트 이름은 합계 바꿔주시면 끝났죠. 잘 됐는지 테스트만 해볼게요. 지금 요 마지막 거 지웠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눌렀을 때 자동 계산되는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시험장에서는 확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에러 생기면 더 골치 아파요. 자, 두 번째 A3에서 F3 글꼴색을 빨간 그 다음에 채우기는 파랑으로 만드는 매크로 만들라 했어요. 문제 파악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요번에는 다른 데서 만들게요. 보기에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A3에서 F3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 빨간색 바꿔줬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 파란색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 끝났으니까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셔야죠. 그 다음에 매크로를 중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도형은 빗면을 넣어달라 했어요. 삽입, 그 다음에 도형. 빗면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위치는 H7부터 I9까지. Alt 눌러서 지금처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이름은 서식.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매크로 지정하셔야겠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매크로 지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서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차트 1번에서는 수출 총액 계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바꾸라 했어요. 수출 총액 바꾸시면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차트를 변경시키면 되죠. 차트의 종류를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하는 방법은 혼합. 요거 눌러서 가시면 되겠죠. 수출 총액 요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꿔서 보조축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1번은 끝난 거죠. 자, 2번에서는 차트 제목, 차트 위로 추가라 했고요. 지금 제목이 안 써져 있으니까 차트 제목 만들 거예요. 차트에다가 뭔가를 만들 때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누르시면 되겠죠. 차트 제목을 위에다가 만들면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전제품 수출 현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쓰고 할게요. 이번엔 가전제품 수출 현황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글꼴만 바꾸시면 끝이에요. 궁서체 홈탭에서 궁서체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크기는 16 그 다음에 굵은 기울인 꼴 굵은 기울인 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세로값 축의 기본 단위를 40만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기본 단위를 10만으로 지정하라 했어요. 자, 요거 바꾸는 거는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이잖아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지금 단위를 바꿔달라 했습니다. 기본 단위를 40만. 그럼 이 간격이 이제 40만씩 올라가겠죠. 40, 80, 120, 160.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쪽. 여기는 숫자가 상당히 크네요. 여기에 기본 단위를 지금 10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올라가는 모습 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서는 수출 총액 계열 3D TV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했습니다. 일단 수출 총액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D TV니까 얘만 넣어달라는 거죠. 한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요거 하나만 나오겠죠. 그리고 주시면 되죠.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여기에다가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 만드시면 끝났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범례는 오른쪽 배치하고 지금 범례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돌려버릴게요. 그것도 차트 요소 추가 여기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럼 범례를 오른쪽 보내시면 되겠어요.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 테두리 넓이 4pt에 둥근 모서리 만들라 했습니다. 차트 영역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죠. 요거를 눌러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맨 마지막에 둥근 모서리 요거 넣어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3pt. 그 다음에 실선이 체크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있었으면 여기에서 색깔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만드시면 끝난 거죠.